헬로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 보낼 헬마우스입니다. 가짜뉴스 조직이 스테이지 3 지카리 편 라운드 2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카리도 기본적으로는 우파코인 터리범이기 때문에 수법 자체는 말이죠, 성원장님과 굉장히 유사한 인간입니다. 유명한 사람 걸고 넘어지기. 그래서 우리 지카리는 연예인 김제동 씨를 끌고 옵니다. 오늘도 얼마나 헛소리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면서 털어보시죠. 실제로 김제동은 몇 년 전까지 3,400만 원을 받으면서 출연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만 원대로 몸값이 상승한 거죠. 그 시간당 1,000만 원이라는 몸값이 매겨질 때 시장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나요?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어느 지자체가 그렇게 돈을 주기 시작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에 따라서 그냥 돈을 줬을 뿐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사실부터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 김제동의 강연료는 지자체에서 그냥 지네 마음대로 결정한 거다. 시장에서 형성된 게 아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사랑하는 연예인이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그냥 김제동의 강연료를 눈치껏 올려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일단 땡! 최근 들어서 지자체들이 김제동의 강연료를 갑자기 폭증시켰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2010년도에 2시간 강연을 하고 1,600만원. 이거 MB정부 때네? 2011년 충남 아산시에서 1,300만원. 2016년 박근혜 때죠? 충북에서 1,000만원. 강동구에서도 1,200만원. 아,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그냥 지자체들이 그냥 알아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가지고 김제동한테 막 엄청나게 높은 강연료를 막 줬구만. 이명박 박근혜가 김제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뭐 개소리야! 자, 이게 끝이 아니야. 지카리가 김제동 강연료는 시장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럴 리가 없지. 돈이 오고 가고 강연자, 즉 공급자가 있고 강연을 듣는 수요자가 있는데 이게 왜 시장이 아니라는 거야? 시장 요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김제동 몸값 당연히 강연 시장에서 형성된 거지. 김제동의 일반 강연이나 토크 콘서트 같은 거는 원래 비싸. 그런데도 항상 매진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면 돈 대박 벌 수 있거든. 근데 왜 지자체 강연에는 당연히 그거보다 조금 받고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행사 성격에 따라서 강연자 자신이 조금씩 조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뭐 DC를 좀 해준다는 얘기죠. 보통 뭐 1,500만원, 1,000만원씩 받던 김제동 씨가 어떤 공공 강연에는 뭐 300만원 받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유도리는 발휘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당연한 듯이 요구할 수는 없는 거지. 김제동 개인의 경제에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지카리가 좋아하는 시장 경제의 기본이야. 지카리 지금 시장 경제 또 부정하는 거니? 또 우리 지카리의 논리가 얼마나 얄팍한 두뇌에서 나오는 건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보시죠.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마켓 이퀄리브리엄, 시장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얘기라고 그렇게 마켓 이퀄리브리엄이라고 그렇게 영어를 동원을 하셔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니? 더 없어 보여. 이거 중학교에만 가도 배우는 수요 공급 곡선이야. 언제 배우냐? 중학교 1학년 사회 14단원 시장경제 2회에 나와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거는 한국에서 중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이니까. 근데 우리 지칼리는 갑자기 이슬을 왜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우리 지칼스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있어 보이고 싶은 가짜뉴스. 아무것도 아닌 영어를 동원을 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산란하게 만드는 거야. 영상 시청자들 약간 움찔하잖아. 그러면 야바이를 막 굴립니다. 자, 그러니까 김제동의 강연료는 마켓 이퀄리브리엄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 이 헛소리를 하기 위한 눈속임이었던 거죠. 물론 이런 강연 시장 이런 거는 조금 특수한 시장이긴 해요. 일반적인 재화가 오가는 시장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하죠. 지카리가 자신만만하게 가져왔던 X자 그래프, 직선형 수요 공급 곡선 이거 있죠?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그 X자가 그대로 움직이질 않거든. 그런 시장이 많지가 않아요. 실물 경제에서는 뭐다? 곡선이다. 곡선 같아 이거? 곡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그 그래프의 이름도 수요 공급 곡선이잖아. 지카리가 가져온 그 X자 그래프는 뭐냐면 경제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 특히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를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가상의 완전 경쟁 시장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직선 그래프거든. 근데 실물 경제에서는 그게 그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너는 도대체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럴 때는 할 수 없어. 우리도 경찰 출동해야지. 삐어삐어. 양 교수 전화 찬스.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안 받아준 거 아니야? 여보세요?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칼이라는 가짜뉴스 퍼뜨리는 인간을 조지고 있는데 얘가 X자로 된 직선형 수요 공급 곡선 그거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거 그걸 갖고 와가지고 김정혁 씨 같은 강연자들이 참여하는 이 강연 시장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수요 공급 곡선으로 설명 안 되나 이거 강연 시장 이거?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X자를 이제 가지고 수요 공급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리고 뭐 거기서 균형이 맞으면 뭐 이퀄리브리엄 혹은 뭐 균형 상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균형이 꼭 X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X자가 아니면 어떤 형태가 나오죠? 그거는 이제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탄력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가격을 줘도 물건을 살 의사가 있으면 공급자가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급자가 독점일 때도 또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어? 뭐 애플 얘기하면은 애플. 아이폰 11은 애플밖에 없고 게다가 이제 애플 물건을 하나 쓰기 시작하면 대체가 안 돼요. 아이폰 사고 아이패드 사고 워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상황에서 앱등이가 되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공급자가 대부분 결정하게 되고 가격은 정해져 있는 수요 공급 곡선의 그림 어떻게 될까? I자 이런 형태로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좀 보내줘봐. 오케이 그려줄게 내가. 위에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곡선으로 갈 수 있다. 탄력적이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거 가능하다. 근데 요 밑에 거는 뭐야 이거? 가격이 공급자 맘대로 정하는 거지. I자로. D 요거 수요자 탄력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꼿꼿하게 그냥 서버렸네 그냥. 딴 거 못 사니까. 롯데 팬들한테 이대호는 대체가 안 되잖아. 무조건 데려와야지. 그러니까 이대호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양 교수 설명 아주 그냥 명쾌하시네. 근데 그림은 네. 왜 이렇게 발로 그렸어? 빨리 달래면. 아니 오늘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양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요 공급 곡선의 적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다 달라져요. 프로야구 FA 시장 같은 경우 이를테면 이 U자에서 한쪽 떼낸 거 이런 반쪽 U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연봉이 낮아. 근데 레어템 쪽으로 갈수록 강민호니 이대호니 슈퍼스타 쪽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이 그래프가 연봉 그래프가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몇십 배 몇백 배로 뛰어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야. 그런 시장이 있어. 강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얄팍하게 야바이를 치려고 해요. 직선 그래프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요거를 그냥 가격 결정 이지랄 하고 있어. 야 그거는 그냥 계산기 뜯으면 나오는 거지. 그게 경제학이냐? 그래서 치카리가 이런 얄팍한 자신의 지식을 가리기 위해서 나온 전략이 뭐다? 여러분 다 같이 마켓 일기를부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치카리는 무식한 데다가 천박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모든 경제학 원로책 1장에 등장하는 경제학의 제1원칙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모든 시장 구성원이 각자 자기 의사결정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면 시장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지자체가 김제동에게 준 강연료 시간당 1,000만 원은 시장의 결정이 아니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닙니다. 참석자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낸 돈이 있어야, 자기가 치른 대가가 있어야 그 만족도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지표인 것이죠. 심지어 자기는 지자체 돈도 아닌 중앙정부의 돈이죠. 당장 김제동에게 2,000만 원을 줬다고 급식비 예산에서 2,000만 원이 사라져서 밥을 굶게 되는 게 아닌데 그 돈 안 낸 사람들의 만족도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의견인 것이죠. 자 뭐라고 합니까?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돈으로 집행한 거니까 지자체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간 거 아니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결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야 치카라 네 말대로 하면은 지자체는 뭔 돈을 써도 대가를 안 치는 게 돼. 지역에 도로 깔고 다리 놓고 지하철 깔고 이런 사업할 때 그 돈 어디서 나오냐? 중앙정부 교부금에서 상당 부분을 덜어내요. 아 그럼 중앙정부 돈을 받았으니까 지하철을 깔긴 했지만 대가는 치르지 않은 거네? 뭘 되는 소리야. 다리는 누가 공짜로 놔주냐? 자 그리고 참가자들은 돈을 안 내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 모든 시민들은 말이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합니다. 그 결과로 형성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해서 행정 서비스를 받는 거야. 그건 대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너는 도대체 세금 왜 내냐? 설마 안 내는 건 아니겠지? 너 지금 임마 현대 국가의 민주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아직 끝이 아니야. 예산 쓰는 공공 서비스나 정책 중에는 문화 파트가 따로 있어요. 너 좋아하는 박근혜 때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정책 폈잖아. 전시회도 무료로 볼 수 있고 연극이나 공연이나 이런 거 할인해주는 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냐? 그거 다 국가 예산으로 나가는 건데? 아 이런 것도 다 부정하는 거야? 야 치카라 다른 예산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야. 당연한 거 아니야. 만족도가 낮고 평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내년에 그 예산 날라가는 거야. 그래서 행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왜 의미가 없어? 너한테는 없지. 너는 지식도 없으니까. 자 네가 무시한 그 김제동 강연 인기 졸라 많아. 이 양반의 토크 콘서트는 말이지 방송에도 못 나오게 했던 때도 전부 매진이었어. 티켓이 7만원이 넘어. 근데도 없어서 못 구해요. 자 네가 좋아하는 시장에서는 7만원 넘게 줘야 할 수 있는 그 공연 티켓 공공 서비스로 그거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행사는 당연히 성공하는 거지. 좋아 그래. 우리 지카리를 대전시든 전주시든 부산시든 아무튼 어딘가에서 강연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김제동만큼 1,500만원 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행사는 개망하고 사람 하나도 안 오지. 그러면 그 꼬라지를 시민들이 보고 아 잘했다 내년에 또 해라 막 이러겠냐? 나 시청 게시판에 난리나.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거 아니고 시장님이 미쳤어 이런 거 나온다고. 야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예산 못 쓰는 거야. 너 때문에 망한다고. 그게 바로 지자체의 선택이고 그게 지자체가 지는 부담이고 그걸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예산 집행한 그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만족도 그게 낮거나 행사가 망하면 예산 없다. 예산만 날아가느냐? 다음에 그 선거가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대가를 치르기 뭘 안 치러. 겁나 비싸게 치르는 수가 있어요. 7만원이 넘어가는
공연을 지자체에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했다. 이거는 일종의 복지 서비스거든.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내는 거고, 지방에 사는 시민들도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아니, 이런 지방 시민들의 권리를 방구석에서 거짓말로 영상이나 찍어내는 놈이 무시해? 얼마 서울 밖에도 사람이 살아. 김제동 씨가 그렇게 엄밀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애매한 말씀들 많이 하셨죠. 모두 아시다시피 김제동은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의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던 인간입니다. 그러던 인간이 정작 지는 전국을 돌면서 온갖 관공서로부터 시간당 1,000만 원에 이르는 높은 강연료를 받아왔다는 이중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됐었죠. 김제동 씨의 책 그럴 때 있으시죠? 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명문대학에만 가려고 사람들이 몰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니까요.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 좋은 얘기긴 한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김제동 씨 용어를 완전히 잘못 쓰신 거야. 원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구호는 말이죠,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을 개선하자는 얘기예요. 같은 자동차의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왼쪽 바퀴를 끼우고 한 사람은 오른쪽 바퀴를 끼우는데 둘의 급여 차이가 거의 막 2배씩 난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이 얘기거든. 전혀 상관없는 얘기에다가 목수망치 판사망치 그걸 갖다 댄 거예요. 소위 말해서 명언충들, 이런 분들이 잘 빠진 함정이에요. 대꾸가 잘 맞는 멋진 말을 뽑아다 쓰려고 하니까 그 말의 실제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해요. 오늘 김제동 팩트체크야?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여튼 넘어가 볼게요. 하여튼지간에 지카리는 말이죠, 김대중 씨가 용어를 하나 잘못 쓴 걸 가지고 천리만리까지 그냥 지 혼자만 가버려. 김제동이 모든 노동자가 돈을 완전히 똑같이 받자고 했다. 그래놓고 정작 지는 다른 강연자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다. 내로는 안 부리다.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잖아. 김제동 씨의 실제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그 발언의 취지와 의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짜뉴스 메이커들은 뭘 얘기를 안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제가 들려드릴게요. 김제동 씨가 KBS의 명견만리 시즌3에 나갔을 때 사전 인터뷰 내용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조금 낮춰주고, 아니면 낮출 수 없다면 돈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중에 아이들이 갖는 것이 뭐 완전히 차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욕구는 충족되고 욕망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보장되고, 대신에 탐욕, 이건 규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지카리가 후려친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많이 다르지 사실. 목수의 망치질도 국회의장의 망치질만큼, 판사의 망치질만큼 중요하다. 다 중요한 직업이다. 그러니까 목수의 망치도 국회의장의 망치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결국 김제동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일종의 휴머니즘이에요.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야. 근데 우리 지카리는 이걸 가지고 무슨 막 공산주의자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이 임금을 똑같이 받자고 했다! 이러면서 야바위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남이 돈 벌 때는 시장 경제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처럼 굴다가 우리 지카리는 도대체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장 경제가 나쁜 것처럼 굴었다? 김제동 씨가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욕구는 충족되고 욕망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포장되고 탐욕은 규제해야 한다. 건전한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공정한 경쟁! 방금 얘기했잖아 김제동 씨가. 욕구가 충족되고 보장돼야 한다. 오, 이것도 시장 경제의 기본 조건이지. 탐욕을 규제 안 하면 시장 경제 완전 망가진다. 이거는 인류가 이미 19세기 때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진리예요. 다 배웠는데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우리 인류의 신기한 점이 바로 그거야. 배웠는데 금방 까먹고 똑같은 짓을 또 해. 그나마 우리 지카리는 배우지도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 우리 인류랑 그게 좀 달라요. 야, 밑장 좀 빼지 마. 자, 오늘도 혀를 꼬아가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지카리를 조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헬, 예요?